AI 버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까지 정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AI 버블론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하게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을 찾아주시고 믿어주시는 만큼 제가 진짜 보고 있는 시장의 본질, 이 내용 하나 정도는 가감없이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AI 버블은 틀렸다, 이 종목이 좋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AI 버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거 걱정할 시간에 하루가 멀다하게 급변하는 AI 시대라는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왜 훨씬 더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분들과 모르는 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왜 수십 배 이상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AI 시대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로봇, 자율주행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핵심은 그런 게 아니죠. 이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로봇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선두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샤오펑의 아이언 로봇입니다. 이제는 진짜 사람 같죠? 자, 천천히 영상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 어떤 로봇이 더 기술력이 뛰어날까요? 혹시 이 둘 중 한 기업만 살아남는다면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더 중요한 건 구글, 메타 등 빅테크들은 물론 우리나라 삼성, 현대, LG도 전부 로봇을 만드는데 상용화되는 시점이 됐을 때 테슬라가 여전히 1등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로봇 기업들 중 도태되는 기업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질문에 전부 속 시원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보다 수준 높은 분이시니 영상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정답을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 저처럼 명쾌하게 답변을 못했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아무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우리는 이런 걸 변수라고 부릅니다.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데 이런 변수 투성이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도박과 가깝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때문에 항상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최근까지 AI 시대를 관통하는 본질은 에너지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SMR, 변압기, ESS, 전고체까지 시리즈 영상으로 찾아뵀던 겁니다. 자, 근데요, 이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면요, AI 시대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을 가만 보면요, AI 버블이다 뭐다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회의론이 생겨나고 있죠. 물론 AI 버블 문제는 심각한 거죠. 그리고 계속 챙겨야죠. 근데요, 저는 AI 버블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그림은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회색음영이죠. 이 회색음영은 경기 침체였던 시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먼저 1990년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걸프전이 시작됐고 제3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2001년엔 IT 버블이라고 해서 지금의 AI 버블과 가장 유사하다고 비교가 되는 때죠. 다음으로 2008년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리먼 사태, 2020년엔 가장 최근에 터진 코로나 사태죠. 자,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우린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과거를 통해 배울 수는 있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경기 침체가 일어났는데요. 여기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1년에서 3년 내에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뭐라? 근데 좀 이상하죠? 보통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했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사실은요,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말은요, 지금 경기가 좀 이상하다는 신호입니다.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면 터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하거든요. 근데 경기가 좀 이상하다 싶으니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급기야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2024년부터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된다면 곧 경기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일 쇼크, IT 버블, 리먼 사태, 코로나 팬데믹, 전부 명칭이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전부 예측하지 못한 악재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할 트리거, 즉 악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악재가 아니죠. 바로 예측하지 못한 악재, 즉 이미 알려진 악재로는 터진 적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예측을 미리 했을까요? 전염병이 터질지 누가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근데요, 지금 AI 버블은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죠. 뉴스는 맨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보다 SNS니 인터넷이니 발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자,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의 저자 캠피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은 항상 이번엔 다를 것이다 라고 하지만 언제나 똑같았다라고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AI 버블로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번엔 다를까요? 그래서 저는 곧 침체가 올 수도 있지만 그 트리거는 AI 버블 자체가 아니라 전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AI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게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SMR, 변압기, ESS, 전고체 영상들을 올렸던 거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시청하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반도체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제부터 진짜 돈 되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AI 시대에 진짜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AI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챗 GPT가 떠오릅니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이 아니라 아이폰이라 부르고 메신저가 아니라 카톡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을 기업이 해자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카톡이 먼저 해자를 구축했고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면서 대체할 수 없을 정도의 파워를 가지게 된 것처럼 GPT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정말 그런 해자를 구축할 뻔했습니다. 주간 사용자가 8억 명을 돌파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죠. 근데요, GPT의 해자가 단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이 뉴스를 보시죠. 제미나이 딱 2시간 사용해보고 더 이상 GPT로 넘어가진 않는다는 헤드라인이네요. 저도요. GPT보다 제미나이만 사용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금 AI 버블을 걱정할 시간에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에 집중하자고도 말씀드린 겁니다. 해자를 구축한 것만 같던 GPT도 그 아성이 제미나이의 단 한 번의 업데이트로 무너진 거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는 진짜 단 하루도 집중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죠. GPT라는 스타트업은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할 뻔했을까요? 그리고 제미나이는 어떻게 GPT의 아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그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GPT의 오픈AI에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슈퍼컴퓨터로 GPT가 구동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GPT는 돈 벌어다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다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슈퍼컴퓨터는 엔비디아의 GPU 수만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이 된 거고요. 결국 GPT는요, 앞에서 재주는 다 부리고 돈은 다 뺏기는 구조라는 거예요. 실제로 회사에 돈도 없습니다. 갑자기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이 참 불쌍해 보이죠? 아무튼 GPT는 결국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장악할 뻔했던 겁니다. 그럼 제미나이는 어떨까요? 이 기사를 한번 보죠. 추론 속도, 이미지, 비디오 등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빨라졌다. 이는 정말 놀라운 발전이다. 챗 GPT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세일즈포스 마크 베니오프 최고 경영자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구글의 제미나이 3.0 버전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미나이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GPT의 경제적 해자가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럼 어떻게 제미나이가 GPT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GPU 대신 구글이 직접 설계한 AI 전용 칩 텐서 처리 장치, 줄여서 TPU라고 불리는 반도체 칩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미나이가 GPT를 넘어섰다고 수많은 언론들이 말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반도체라는 뜻이죠. 어떤가요? 이제 AI 패권의 중심은 반도체라는 저의 말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결국 이렇게 경제적 해자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전부 각자의 칩을 갖고 있다는 것. 구글은 전용 TPU를 쓰고 있고요. 테슬라는 AI5, AI6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호퍼, 블랙웰 같은 GPU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지금 AI 패권을 장악하는 탑급 기업들은 전부 자신만의 반도체를 가지고 AI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AI 시대의 중심은 반도체라는 것, 이제 좀 동의가 되시나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 우리가 수익을 봐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행운을 거머쥔 겁니다. 빅테크들의 엄청난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반도체 최강국이기 때문이죠. 사실 최강국은 아니죠. 우리도 저들처럼 엄청난 성능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하니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반도체 섹터 전체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한 2011년부터 코로나 시대까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팔아라. 어라? 뭔가 이상하죠? 보통은 저 PER, 즉 저평가일 때 사서 고 PER, 즉 고평가일 때 파는 게 정상인데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덜 팔려서 실적이 뚝 떨어졌지만 앞으로 많이 팔릴 것 같으면 매수하고, 반대로 잘 팔려서 실적이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 실적이 덜 나올 것 같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을 때 매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반도체 수요가 있냐 없냐 라는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누가 많이 사주면 잘 되고 안 사주면 안 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TSMC를 생각해보세요. 파운드리 세계 1등이죠. 앞서 말한 빅테크 기업들이 고성능 반도체를 설계하면 TSMC가 수주를 받아서 대신 만들어줍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점유율 7%인 것에 반해 TSMC는 70%에 육박하죠. 근데 이건 다 CPU나 TPU 같은 시스템, 즉 비메모리 반도체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1등인 메모리 반도체도 파운드리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 뉴스를 보시죠. 이번 AI 서밋 2025에서 SK 사장이 SK는 단순한 공급자 타이틀을 벗어나서 AI 생태계를 혁신하는 창조자로 진화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어려운 단어 빼고 쉽게 말해서 단순히 메모리를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메모리 반도체를 내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선주문을 받아서 수주를 쌓아놓고 사이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메모리 반도체계의 TSMC가 되겠다는 거고, 삼성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외부 변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직접 창조해내겠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해자를 달성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면 될까요? 물론 좋습니다. 절대 틀린 방법이 아니죠. 하지만 전 이렇게 고생해서 공부하는데 조금 더 액티브하게 움직여서 기대 수익률이 큰 협력사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수도 싫습니다. 대기업들은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상수에 가장 가까운 반도체 소부장, 대기업의 핵심 협력사 두 종목입니다. 아시죠? 대충 구색 갖추기용으로 종목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 꾸준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번에도 기대하시고요. 그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3개월 릴레이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3개월 동안 릴레이 방식으로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소개해드린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 시 새로운 종목을 바로 또 소개해드리는 방식이죠. 100% 무료로 이렇게 종목명, 목표가, 비중, 핵심 포인트 자료까지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모시기 위한 프로젝트라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여기 제 개인 번호 010-8199-7635로 리치라고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 신청됩니다. 선착순 300명 한정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면 이 신청 링크로 편하게 저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혜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빅테크들이 반도체 전쟁을 벌일 때 뒤에서 조용히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상수에 가까운 기업. 오늘 준비한 두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알아볼 기업은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대체 불가능한 독점력을 가진 TCK입니다. 이 기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반도체 장비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3D 낸드가 요즘 300층, 400층으로 마구 쌓아 올려지고 있죠. 이렇게 높게 쌓으면 구멍을 뚫는 식각 공정이 극한으로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웨이퍼를 꽉 잡아주고 보호해주는 핵심 부품이 바로 SiC 링이라고 불리는 부품인데, TCK가 이 분야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랜리서치, 어플라이드 같은 글로벌 1등 장비사들이 장비를 팔 때 TCK 링을 기본 옵션으로 장착해서 팝니다. 프린터를 사면 정품 잉크를 계속 써야 하듯 글로벌 장비사들이 TCK 제품을 쓰니까 삼성, 하이닉스도 교체할 때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게 진짜 무서운 해자인 겁니다. 둘째, 가장 큰 리스크였던 특허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소송 이슈 때문에 주가가 억눌려 있었는데 최근 합의로 종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HBM과 AI 반도체 수요 폭증이 계속된다면 실적이 덩달아 커질 일만 남았다고 판단하는 중이고요. 두 번째 기업은 외산 장비의 독점을 깨부수고 HBM의 숨은 강자로 떠오르는 테스입니다. 이 기업은 원래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데 최근 두 가지 강력한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첫째 포인트는 국산화인데요. 반도체 칩 성능을 높이려면 신호 간섭을 줄여야 하는데 여기에 필수인 로우 K 증착 장비 국산화에 테스가 성공했습니다. 원래 미국 기업들이 다 해먹던 걸 뺏어온 거죠. 덕분에 삼성 하이닉스 같은 고객사들이 테스 장비를 대거 채택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작년에 적자였던 실적이 올해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앞으로는 영업이익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한미반도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지금 HBM 대장주인 한미반도체와 손잡고 차세대 패키징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공정 장비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인 HBM 후공정 밸류체인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잘 봤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유익했는지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귀한 참고가 되니까 편하게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리치맥스 팀은 성장하고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고 넘치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며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그릇을 채워드리고 싶어서 3개월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종목 릴레이를 통해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시고 넘친다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만 나눠주시면 저희는 그거로 충분합니다. 여기 제 번호 다시 올려드립니다. 010-8199-7263 이 번호로 리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동 신청이 돼서 바로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영상 아래쪽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고 신청 링크 클릭하시면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게 해놨습니다.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고 문자로 간단하게 종목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1년 후엔 이 모든 게 주가에 반영될 것이고요. 그 중에 살아남는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 팀 서지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